금천구 주민자치회 라디오 방송 친절한 금자씨 화이팅! 금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천구 주민자치회 활동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 친절한 금자씨 6회차입니다. 오늘은 독산사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상옥, 이정란, 김세로입니다. 네, 지금 함께 자리해 주신 못한 한 분은 2부 독산사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방수칙을 잘 지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8월 17일이 대체 휴무로 지정되었다는 기쁜 소식까지 있어 황금 연휴를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앞서 경험한 것처럼 방심은 금물이니 가급적 안전한 휴가를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넘쳐나는 정보도 반갑긴 하지만 오늘은 친절한 금자씨에서 한 가지 주제 주민자치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친절한 금자씨 방송은요. 1부에서는 주간 주민자치회 소식과 2부에서는 독산사동 주민자치회와 사업 소개, 3부에서는 주민자치회 Q&A로 진행됩니다. 일부 금천구 주민자치회 소개.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14일 시흥오동을 마지막으로 7개의 동의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정기회의에서 자치계획을 결정한 3개 동을 포함하여 10개 동, 시민참여 예산사업 28개, 가산동을 제외한 9개 동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29개의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 주민자치회와 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소식입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는 2020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입 및 지출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상반기 각 동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시흥 이동 소식입니다. 시흥 이동에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마을 활력소 기획단도 구성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금천 종합복지타운 안에 있는 시흥 도서관 테라스를 마을 활력소로 조성한 후 자율 운영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동네방네 강담회 소식과 금천 마을지기 7기 학교 소식입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각자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방네 강담회가 이번 주 수요일 가산동에서 진행되었고, 그리고 내일 금요일 오전에는 시흥 이동에서 진행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 인원도 많아지고 진행하는 방식도 동별로 조금씩 변화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소식은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네이버 밴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천 마을지기 7기가 졸업식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자라 마을의 커다란 나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2분의 2020년 금천 마을지기 7기 수료생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부 금천구 동별 주민자치회 및 추진사업 소개. 금천구 주민자치회 라디오 방송 친절한 금자씨 화이팅! 안녕하세요. 금천구 각동의 주민자치회를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 친절한 금자씨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한상옥이고요. 친절한 금자씨가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으로 독산 사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독산 사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산 사동 주민자치회 문화복지분과장을 맡고 있는 신용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산사동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독산사동 동자치지원관 성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용란 위원님, 성시용 지원관님 두 분 반갑고요. 오늘 독산 사동에
그 조끼를 두 분이 나란히 입고 오셨네요. 아,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란 위원님은 독산 사동 자원봉사 캠프장 네.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즘 코로나로 어르신들 케어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좀 어렵습니다. 저희 독산 사동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독거사 예방 차원에서 시작한 홀몸 어르신 방문부터 임의용 커트 염색 봉사, 또 손 마사지 봉사 등 어르신들과 또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뭐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 방문하는 경우에서 저희 봉사자들이 방문하는 것부터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대면 봉사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안부 확인 전화라든지 또 저희가 모여서 반차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는 봉사도 했었는데 직접 그걸 하지를 못하고 대체품으로 인해서 이제 한 차선책으로 대체품으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여러 활동에 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 따뜻한 마음을 가진 봉사자들이 많이 계신 덕분에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자치위원하고 또 캠프장님 두 가지 활동하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신데 캠프장의 활동은 그렇고 네. 그럼 주민자치위원 활동으로 돌아와서 독산 사동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독산 사동 주민자치회는 좀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어요. 골목 축제라든지 골목 물놀이터라든지 또 크리킨디 놀이학교 등 좀 저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감사한 일이네요. 독산 사동이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마을에서 이런 이제 좋은 활동들이 추억으로 남고 그럴 것 같은데 올해도 골목 물놀이터는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신지. 네, 저희 독산 사동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시민 참여 예선 사업으로 독산 사동 골목길을 그 마을 정원으로 만드는 골목길에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대한 소수의 인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 사동 관내 전봇대 그림을 그려서 환경 미화도 하고 동시에 전단지 부착을 예방하는 전봇대의 변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독산 사동 주민센터부터 호암 노인 종합복지관까지 가는 길인 독산로 72길에 전신주 19개, 해바라기와 장미, 그리고 통신주 30개 다양한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독산 사동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 프로그램인 건강 걷기 노르딕 워킹, 그리고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크리킨디 놀이학교는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을까지 장기화되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온라인 교육 또는 키트를 이용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주민자치활동 사업이 있는데요. 5년 연속 사업인 골목 물놀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안전상의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축제는 역시 이것도 5년째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10월경에 진행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이나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맞게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 사업을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산사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안전하게 마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원래회나 분과회 같은 것을 대면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서면이나 단체톡을 많이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전달면이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좀 힘든 점이 있고 사업 진행률도 현재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것이고 차선책으로라도 저희는 거리두기 하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유, 이게 뭐 그 독산 사동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독산 사동은 올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은 거의 뭐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데 골목 물놀이터만 네. 취소하시는 거네요. 네. 아이고, 많이 아쉽겠어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또 저희 그 금천구가 10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주민총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독산 사동은 비대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잖아요. 네. 2021년도 자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요? 네, 저희 독산 사동 주민자치회도 주민총회,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지 못한 걸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주민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논의했던 6월 임원회의가 끝난 후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위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하루 동안 격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산사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6월과 7월에 독산사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에서 2021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과 2021년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안에 2021년 자치계획 수립 보고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아이고. 꼭 와주십시오. 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동은 어쨌든 비대면 주민총회를 개최했는데 못하게 돼서 주민들도 좀 아쉬움이 있겠어요. 근데 요번에 그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시참과 주민세 그 환원 사업은 어떤 것들로 결정되었는지요? 네. 2021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으로는 6년 연속 사업인 골목축제와 골목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두 사업 다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꼭 코로나19가 물러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주민들이 함께 장을담과 된장과 간장을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하는 마을 장독대, 그리고 연속 사업인 마을 정원사인 골목길에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킨디 상상마당이라고 크리킨디 영화제, 크리킨디 놀이학교, 크리킨디 마을 공방을 함께 묶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계획 수립, 그다음에 주민총회,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독산사동은 시민참여 예산 사업이 지금 2개, 네. 그리고 주민세 환원 사업이 3개, 이렇게 네. 해서 5개 사업이 결정되었군요. 네.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자치계획을 승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상황이 의제 발굴이나 자치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최선의 방법을 찾느라고 애쓰신 우리 독산사동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독산사동이 또 매년 의제들이 참 많잖아요. 총회 때 가서 보면은 탈락하는 의제들도 있어서 은근히 긴장하고 지켜보게 되었었는데, 오늘 독산사동 그 많은 이제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대표 사업으로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신영란 위원님이 나오셨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독산 사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매년 해왔던 마을 아이들 놀이터가 됐던 골목 물놀이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매년 성당 주차장에 차를 빼고 수영장을 설치해서 동네 아이들하고 수박도 나눠 먹고 물총 싸움도 하면서 매년 놀았어요. 저희는 놀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멀리 수영장을 가지 않아도 마을 안에서, 마을 골목 안에서 물놀이도 하고 신나게 놀다 보면 웃음소리는 자동으로 끊임없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또 마을 아이들이 여름 물놀이에 대한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또 전시회를 하며 작은 갤러리도 된 공간이 돼서 아이들 반응도 좋고 또 아이들
뭐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뿌듯해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놀이터를 열 수가 없게 돼서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아, 그러게 네. 말입니다. 골목 물놀이터가 그러니까 독산 사동의 대표 사업이 되었네요, 이제 네. 보니.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덕분인 것도 같은데 이런 이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아, 반응이 처음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뭐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무슨 주차장에 차를 빼고 물놀이터를 만드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봉사자로 참여도 해주셔서 좀 나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관님은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예. 예, 그 골목 물놀이터 같은 경우 이제 5년 연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주민들이 고생한다라고 이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주민자치회도 이제 횟수로 3년 차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종종 문의하는 걸로 봐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업이 좀 안착됐다 마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런 사업 이제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네. 주민들이 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추진할 때 어려움이나 또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일단 골목 안 성당에 차를 빼고 물놀이터를 만들다 보니 인근 주민분들께서 좀 시끄럽다부터 해서 항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한낮의 태양볕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아, 말씀만 들어도 여기 머리 위가 저도 뜨끈뜨끈한 것 같은데, 예, 많이 쓰셨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이제 어른들이 애쓰시고 해서 이런 이제 놀이를 진행은 하시지만 그래도 애들이 주로 이용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한 물놀이터를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요? 네, 골목 물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 주민자치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물놀이터가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안전요원 2명은 상시 근무를 했었고요. 주민자치임을 짓는 단체 분들께서도 조를 짜서 매일 오전 오후 나누어서 5명씩 봉사를 해주셨어요.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2명, 또 상주 간호사분 1분, 행정에서도 2분씩 매일 나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놀이터의 주인은 저희 어른들이 아닌 마을 어린이들이다 보니 좀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서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자치회나 또 행정이 서로 협조해서 애써 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 물놀이터를 안전하게 지금까지 잘 운영 유지해 오신 것 같은데요.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하네요. 그리고 독산 사동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마을 활력소. 네. 이곳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마을 활력소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런 비슷한 공간이 또 있다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독산 사동에는 각 층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타동에서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는 무더위 쉼터가 돼주는 모두 공간이 있고요. 마을 정원사 선생님들께서 매일 예쁜 꽃을 가꾸어 주시는 야외 테라스 상상마루가 있어요. 그리고 또 2층에는 공유부엌과 꿈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각 층마다 있는데 저희 3층에는 주민자치 사무실과 자원봉사 캠프가 있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오셔서 편하게 쉬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잠시 숨도 돌리시고 또 쉬셨다가 가시면서 열린 공간이 많으니까 자주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독산 사동의 마을 활력소 외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동네 사랑방으로 꿈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금천구의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킨 선두 주자이기도 한 꿈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은 마음 편히 책을 보는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하여 독산사동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마을 쉼터입니다. 꼭 한번 들려주세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해주시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그 어떤 구체적으로 뭐 프로그램 내용 같은 거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영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도 있고 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한 정보인데요. 네네. 그리고 아무튼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도 네. 가능하시죠? 그럼요. 예.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네. 20일부터는 도서 대출을 위한 이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독산사동 주민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참여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독산사동이 되고 변화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같이 수다도 떨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관님은요? 네. 독산사동 주민자치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독산사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늘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마을을 이해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독산사동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지난주부터 위원님들이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하셔서 박수를 막 쳐주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산사동은 이제 두 분 말씀은 관심과 참여 네. 그리고 열린 공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네, 환영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신용란 위원님, 성시용 지원관님 두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독산사동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면서 라디오 금천 친절한 금자씨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주민자치 Q&A. 네, 3부 주민자치의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민자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궁금한 일이나 위원회 활동을 하며 느꼈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제가 살고 있는 동의 주민총회 결과를 보니 떨어진 사업 없이 모두 선정되었어요. 그럼 결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왜 주민 투표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작년에 주민총회 투표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네, 아마 작년에 투표를 하셨다면 조금 이해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내년 마을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 결정에 따라서 우선순위, 선호도 두 가지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동은 선호도 투표에 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선호도 투표의 경우에는 탈락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업들은 매년 1, 2월부터 주민 의견 조사를 통해서 의제 발굴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아진 의제들을 사업의 중요도와 타당성을 따져 검토, 조정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자치계획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들로 새롭게 발굴된 사업들과 꼭 진행해야 될 필수 사업이 있다 보니 주민자치에서는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우선순위 투표 같은 경우는요. 올해 세계동이 7개의 사업 의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선정되어도 정해진 예산에 맞추다가 보면 사업비를 차등으로 적용받기도 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내년 꼼꼼히 더 계획을 세워지면 내년에 더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주민총회 주민투표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자치의 역할과 주민 참여도 필요하지만 진행 과정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의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제도 안에서 주민자치회가 최선을 다하고 경험치를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니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감사는 모든 주민자치회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이면서 감사이신 분이 자기가 참여한 사업을 본인이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감사는 집행부의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임원회의에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감사인 주민자치위원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나 참여는 질문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는 회의 참관, 주민자치의 요청에 의한 참석, 감사사항 발생 시 참여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현재 금천구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 구조에는요. 감사는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감사를 위해 1명 이상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도 감사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사의 역할이나 범위, 내부 협의를 통해서 동별 2인 이상의 감사체제를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외부에서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설정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감사 보고서, 결과 보고서의 이행 사항과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자인 감사나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두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치타는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사냥하면서 주변의 나뭇가지나 가시로 인해 눈에 상처를 입어 대부분 나이가 들면 실명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빠름을 원하는 만큼 목표를 빨리 이룰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골병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반면 느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름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하고 느림은 선택과 조절에 유리하다 하니 우리 모두가 느림과 빠름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은 독산사동 주민자치회와 함께한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진행의 금천구 주민자치 사업단 새로 정난, 상호, 그리고 라디오 금천 이은희 PD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